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의 명강의,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유재성이 좋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덥다. 자, 맞습니다. 진짜 이건 뭐 춥다고 솜잎을 꺼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 대표님. 네네. 아니, 대표님은 그 솜잎을 쓰십니까? 아니, 뭐, 그 번데기 누에꼬치 키워가지고 뭐, 그 엉덩이에서 실 뽑아서 배틀로 돌리고 물레 짜서 실크 만들어서 팬티 입고 미끌미끌 반짝반짝. 아이, 그건 또 그 비단이고, 솜잎은 이제 목화솜인데. 목화, 무늬점. 자, 어쨌든 간에. 예. 뭐, 이불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묵직한 맛이 있어야. 그렇죠. 자, 뭐, 저희 집에 솜잎을 덮으러 한번 오시겠습니까? 아니, 대표님, 이렇게 지금 날씨가 더운데 무슨 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겨울이 아니라 2022년도 벌써 반이나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야, 벌써 그런가요? 벌써 그렇죠. 야,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진짜. 예. 그 얘기 들으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벌써 뭐 반년이 다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살짝 정리를 하고 아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하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그 찬바람과 또 더운 바람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솜잎을 이야기를 꺼내실 때부터 저는 어떤 대표님의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재성아,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서울대 계획학과가 있었으면 내가 수석 입학했을 거야. 혹시 송광호?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네. 먼저 한번 달려가 보시죠.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제가 요렇게 해봤습니다.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 상반기. 맞네요. 자, 일단 뭐 1월, 2월, 3월 대통령 선거 향해서 쭉쭉쭉쭉 갔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지방. 4월, 5월, 6월 네. 지방 선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올해 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네. 뭐 이렇게 약간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죠. 자, 야구 이야기 중에 예. 자, 야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9회 말 투아웃의 말로 바로 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 상황에서 자, 투수가 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신이시여, 지금 바로 던져서 예. 삼진을 잡게 해주세요. 야, 자, 타자 역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자, 신이시여, 신이시여. 요 한 방으로 홈런, 말로 홈런. 자, 이럴 때 이 신이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야, 나도 궁금해 죽겠다. 제발 좀 빨리 던져라. 이야, 대단합니다. 그 신은 어디서 직관하고 있었나? 자, 어쨌든 간에 네. 신도 궁금해 죽겠다. 어허. 요게 바로 상반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와 시장이 계속 눈치만 보면서 던지지도 때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또 매도자와 매수자도 던지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는 요 상황. 그래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지켜만 보다가 반년 다 보냈다. 야, 정말 아까 야구의 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 지켜만 보다가 반년 다 보낸 거예요, 상반기는. 뭐 네.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상반기는 이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한번 출발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네.
자, 하반기 쪽 가면 매물이 좀 늘어나겠죠. 네. 아무래도. 자, 그렇지만 수요자는 좀 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 자, 일단 뭐 다주택자 그렇죠. 양도세 이게 중과 유예 이거 꽤 크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1년 안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뭐 하반기 쪽에 그렇죠. 네.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을지는 뭐 본인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매물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뭡니까? 정말 매수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그 아파트. 아. 매수자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동네. 그 동네 매물은 급매로 나올 어떤 유인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자, 벌써 네.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곳들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 맞아요. 지금 뭐 60% 이상이 올랐다. 음.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선뜻 사기가 어려워요. 아. 바로 이게 상투 잡는다 하는 바로 이 고점 인식.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상투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매수자들이 언제쯤 매수에 나설 건가? 자, 요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네. 어차피 예측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자들이 살까요? 네. 아니면 이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매수자들이 움직일까요? 보통 원래는 이게 내려갈 때가 맞는데 보통 위에 올라갈 때 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10억짜리가 네. 15억, 20억 되면 사람들이 살려고 난리잖아요. 그건 맞아요. 자, 근데 절대 금액으로 똑같은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게 뭐 8억, 7억, 뭐 5억 이렇게 떨어져도 안 사요. 네. 왜 그럴까요? 상투 잡기 싫다는 거야. 아. 난 싸게 사는 것도 싫어. 난 내 뒷사람보다 내가 비싸게 산 게 싫은 거야. 아, 그런 심리인가요? 그런 심리가 있죠. 아. 그래서 놀랍게도 네. 매수자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은 마음으로는 급매를 기다리고 있지만 네. 급매가 나올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놀랍게도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때 움직입니다. 왜? 지금이 제일 쌀 것 같으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니. 아. 지금 사야 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매수자들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가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어떤 상황이 감지되면 네. 오히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 요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잖아요. 네. 또 이거는 하반기 시장에는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다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은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네. 이런 선별적인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매수자들이 잘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서울 아파트 분양, 요건 새 아파트 얘기예요. 네. 기존 아파트 말고. 예. 자, 새 아파트 요 분양 가뭄이 계속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요게. 왜죠? 자, 지금 상반기만 보더라도요. 예. 원래 1월 정도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상반기에 서울에서 약 한 그래도 9,700세대 한 10,000세대 정도는 분양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 분양된 거는 상반기에 한 2,300가구밖에 안 돼요. 아. 거의 뭐 한 7, 80%가 날아간 거예요. 아.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네. 군촌주공. 아이고, 지금. 야, 이거 뭐 한 5,000세대 되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또 뭐 이문 3구역. 네. 이것도 약 한 1,000세대. 그다음에 또 역촌 1구역 이런 것도 한 약 한 500세대 되잖아요. 네. 그래도 좀 알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양 시장에서 다 날아갔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게 좀 편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좀 시간이 좀 또 많이 걸리지도 자, 하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네.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서 8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쉬운가요? 어렵죠. 자,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왜 이 사태까지 갔냐? 네. 자, 첫 번째가 네. 분양가 상한제. 맞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만 아니었으면 둔촌주공은 이미 그 전에 분양했어요. 아하. 근데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분양가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하.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 값까지 올라가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아하. 첩첩 산중. 산중. 이런 거라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게 그러면 뭐 어떻게 급격하게 달라지냐? 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네. 지금 뭐 새 정부에서는 계속 공급 얘기는 해요. 네. 지금 국토부 장관도 뭐 100일 안에 공급 계획 발표하겠다. 네. 자,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피부에 느끼는 거는 네. 당장 지금 오늘 어디에 뭐가 어떻게 분양됐느냐 이거. 맞습니다. 이게 공급이지. 그렇죠. 뭐 어디에 몇만 세대, 뭐 200만 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당장 내가 뭐 분양을 하려고 나가면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네. 이 공급 가뭄 요거는 계속 좀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아하. 요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요. 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매매 시장은 이런데 네.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떠냐? 어떻습니까? 자, 전세가가 거의 뭐 한 5, 6월 들어서면 다시 또 좀 주춤하는 게 좀 올라갔어요. 네. 자, 근데 그 이유가 자, 지금 당장 서울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예.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새 아파트가 뭐 최근에 그렇게 짓는 거 많이 못 봤잖아요. 타워 크레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없잖아요. 네. 그게 실제예요. 어허. 그래서 지금 7월, 8월, 9월 이 3분기 동안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 안에 네. 한 3,0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작년 이맘때 3분기 때 약 한 그래도 6,000세대 됐어요. 네. 그때도 적다는데 지금 거의 또 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새 아파트 없어요. 들어갈 데가. 예. 자, 그리고 기존 아파트 전세 물량은 또 어떠냐? 자, 요즘 제가 상담하다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놓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전세 놓고 나면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해서 못 팔잖아. 그렇죠. 그렇죠. 직접 들어올 사람들이. 예, 예. 자,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빈집으로 놔두겠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빈집으로 놔두다 보니까. 네. 자, 어쨌든 새 아파트도 없고 기존 물량도 줄고 자, 이런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게 그렇죠. 2년 이제 만료되는 게 네. 올 또 8월이에요. 아.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돼서 이제 신규 계약을 하면 네. 자, 집주인 입장에서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분 들어오면 4년 동안 살겠네. 그렇죠. 자, 그동안은 못 올려. 그러면 아예 신규 계약할 때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맞물려서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네. 약간은 지금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좀 갭 투자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런 것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결국은 하반기 시장은 모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고고씩. 어허. 똘똘한 한 채. 자, 일단 다주택자들이 예. 털어내는 거. 네. 내가 털어내는 거. 네. 1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털어내는 곳들.
네.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서울 중심권보다는 서울 외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보다는 뭐 준강남권을 제외한 경기나 인천 쪽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지방 걸 털어내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예. 자, 털어내는 곳들은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네. 매물이 늘어나다 보면 또 새 아파트도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겠고 예. 이러다 보면 결국은 가격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털어내고 몰려두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 두 개, 세 개 팔아가지고 한 곳으로 간다든지. 네. 자, 요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하려고 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나 인천 쪽보다는 뭐 준강남권이나 아니면 서울 쪽. 네. 또 서울 안에서도 외곽보다는 중심 쪽. 그렇죠. 자, 요렇게 서로 엇갈린 운명. 예. 아하.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는 또 매물이 귀해지고 또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요런 서로 상반된 상황.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이런 극명한 똘똘한 한 채와 똘똘한 한 채가 아닌 것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하반기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어떤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제 그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떠날 텐데 똘똘한 한 채, 한 호. 그게 도대체 어디에 그게 중심 어디 그 지점? 야, 예, 제가 거기.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미나 오시고 또 특히나 뭐 상담 오시고 하면 네. 제가 한번 똘똘하게 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강의를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유재성 대표님께서 직접 1대1 개인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153-26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항상 투자의 기회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복땡 목대 오늘도 부동산 상륙 작전을 펼치려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유참모. 장군님, 그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 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네 지금 나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건가? 어? 장군님, 왜? 제가 왜 시골, 도시 이걸 차별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장군님. 도시형. 지금 자네 지금 실수하고 있어. 도시형, 이다도시는 형이 아니라 누나야. 안녕하세요, 이다도시예요. 저 프랑스에서 왔어요. 에펠탑 주위에 땅값이 엄청 비싸요. 평당 4억이에요. 안녕하세요. 그 이다도시, 도시형, 도시 누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정신 안 차리고 장군님. 있어. 그래. 장군님의 설명은 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 자, 그런데 왠지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왠지 좀 구미가 당기는 바로 요런 매력. 그래. 요 매력 덩어리. 요건 도대체 뭘까요, 장군님? 도시형, 도시 누나. 그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사는 그 주택 말하는 거 아닌가?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장군님. 자, 그러면 네.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자, 장군님, 일단 우리나라에 그래. 1인 가구가요. 1인 가구가 40%가 넘어간 게 작년 9월이에요. 자네와 내가 이거 처음으로 설명할 때가 1인 가구가 40%가 안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10가구 중에 4가구가 40%예요. 자, 2,300만 가구 중에 930만 가구를 넘었는데 이야. 이제 곧 1,000만 가구 넘어갑니다. 이런. 자, 그러면 이제는 50% 넘어가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는 뭐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에요. 맞아. 자, 여기에다가 2인 가구가 550만 가구니까
1, 2인 가구 합하면 1,500만 가구. 거의 65%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곧 1, 2인 가구가 70% 되고 80%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장모님. 대가족 시대 뭐 이런 것은 저야말로 옛날 얘기가 되겠구만. 맞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갔다가 자, 핵가족 시대 때는 3, 4인 가구 아파트가 대단했어요. 그렇지. 자, 근데 1, 2인 가구를 가고 싶은 아파트, 1, 2인 가구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럼. 근데 1, 2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잘 있지도 않지만 자, 지금 뭐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 이게 전용 39제곱미터. 자, 그러니까 뭐 방 하나 있고 거실 있는 우리가 1.5룸이라고 하는 그렇지. 이 원룸형 아파트가 무려 장군님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16억 5천. 와, 자, 대단하구만. 가락동에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 자, 요 비슷한 평형대가 방 2개 있는 요 비슷한 평형대가 무려 13억. 대단하구만. 야, 이게 대단해. 4년 전에 입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양가가 4억이었어요. 도대체 몇 배가 뛴 거야? 지금 12억, 13억, 3배가 뛴 거예요, 장군. 와. 아니, 그러니까 1레인 가구 아파트 가고 싶어도 강남에 있는 1레인 가구도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아. 자, 그래서 장군님,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냥 기존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해도 그렇지. 어차피 다 큰 평형대잖아요. 맞아. 30평형대, 40평형대, 1, 2인 가구에는 할당목이 없어요. 맞아. 자, 그래서 바로 이런 1, 2인 가구들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소위 말하는 미니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한 게 2009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별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워낙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다가 다들 도시 그것도 중심권에 살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 올 2월 달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자, 이제 이런 미니 아파트, 도시형 생활 주택도 방 2개, 3개까지 할 수 있도록. 우와. 진짜로 미니 아파트로. 그러네. 자, 이렇게 지금 가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 주택들도 엄청나게 고급화가 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서 최근에 판교에 그 하나 분양한 게 300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은 3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렇지. 300세대 정도 되는데 무려 청약에 9만 명이 몰렸어요. 대단한 인구구만. 자,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 도시형 생활 주택 요 미니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하고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이런. 지역을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돼요. 오호. 자, 무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돼요. 뭐야. 자, 어쨌든 간에. 오. 자, 가점도 필요 없고. 오. 자,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구만. 그래서 앞으로 1, 2인 가구들 위한 이 아파트, 미니 아파트. 더더구나 이거는 그 고층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5층 이상 이런 미니 아파트들이 앞으로 계속 인기를 끌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남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성시대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이 1인 가구 인분들에게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자, 이제는 뭐 1인 가구만 아니라 뭐 2인 가구, 거기다 뭐 신혼부부, 더더구나 이제 애 뭐 하나 둘 있어도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도대체 어느 곳으로 상륙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가? 자, 당연히 옥석 가리기 가려야지. 들어가야 됩니다. 유참모가 해야지. 보여주시죠. 아하. 자, 일단 제가 오늘 도시형 생활주택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계룡역과 경찰병원역과 오금역 이 트리플 역세권.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잠실 제2권역. 제2잠실권. 자, 이게 왜 제2잠실이냐? 왜? 자, 잠실역이 바로 10분 거리 때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잠실을 넘보고
나오고 있는 이 제2잠실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아하. 자, 뭐 당장 이쪽도 뭐 재건축도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그렇지. 굉장히 살기 좋잖아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2잠실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 누구야? 바로 가락동이 되겠습니다. 가락동. 잠실과 엄청 가깝지. 예전에 내가 맞습니다. 가락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그 주위에 엄청나게 깨끗하게 지금 개발돼 있어.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그렇지. 이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자, 앞에 또. 33평 아파트 기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얘기해봐. 자, 잠실 엘스가 지금 약 한 25억 정도 합니다. 자, 근데 가락동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약 한 23억, 24억 정도 호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뭐 그 주변에 지금 거여, 마천, 가밀 여기도 권역안에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벌써 18억이에요. 자, 위례도 거의 18억이에요. 그렇지. 자, 거기에다가 뭐 문정지구, 수서역까지 요렇게 쫙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바로 가락동이 되겠다. 아하.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락동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지금 이 가락동 쪽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발 호재들이 지금 잠실 쪽 보시죠. 국제교류 복합 지금, 난리.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그럼. 잠실역 주변 이거 그냥 쭉쭉쭉쭉 옵니다. 나중에 이제 교산지구 뭐 제2미사라고 하는 이쪽까지 또 도시철도 또 연결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문정지구 쪽에 법조타운 뭐 정말 고소득 뭐 변호사나 뭐 이런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그렇지. 이쪽이 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정말 영리치 젊은데 돈 많이 번 그렇지. 고소득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자, 수서역 쪽에도 수서 역세권 개발. 맞아. 야, 이거 당장 이제 내년에 지금 착공이에요. 이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트리플 역세권이고 그리고 장군님 제가 또 현장 임장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설명해봐. 자, 현장을 갔더니 뭐 주변 말할 게 없어요. 계룡역에서 쭉 걸어가면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더더구나 코너 땅이에요. 코너. 자, 코너 땅은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대로변에 그것도. 맞아. 자, 더더구나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세대가 다 3베이. 뭐 그러니까 다 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다 창으로 연결돼 있는. 저 타워가 잘 보이겠구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런 3베이에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요런 정말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 가락동 쪽으로 상륙해 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 다 좋아 유찬모. 그런데 말이야. 네. 이 강남에 있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까 그 얘기한 그 아파트 뭐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뭐 10억 20억은 훌쩍 넘어갈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 상륙할 그 자금이 있냐 말이야. 자,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이엔드급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지. 거의 뭐 10억 20억 가고 있어요. 맞아. 지금 여기도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진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건조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자재 자체가 정말 하이엔드예요. 야, 그 좋다 그거야. 그러면 그게 정말 가격이 얼마나 정도 할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자, 장군님.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시죠. 자, 지금 송파구 가락동 이 도시형 생활주택 6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가락동에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 비슷한 면적 방 2개 있고 뭐 거실 있고 욕실 있고 하는 바로 물론 거기에는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하이엔드급인데 그게 12억 13억인데 6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입니다. 아하. 더 놀라운 것은 전세가가 높잖아요. 그렇지. 5억 5천에서 6억 정도니까 실제로 내가 약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송파구에 그것도 제3실권역 중에서 정말 대장으로 꼽히는 가락동 쪽에 그것도 트리플 역세권 그것도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 주택에 1억에서 1억 5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상륙 작전이구만. 기왕 자네가 임장을 갔다 왔으면 말이야. 거기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뭐 몇 장 이렇게 공개해. 장군님, 얘기해.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또 다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방금 유재성 대표님께서 투자 사례로 분석해 주신 송파구, 가락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서울전화 02-3153-26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구와 잠실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과 제2잠실의 엄청난 개발 호재와 재건축이 다 완성되고 나면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 주목해 주십시오. 이라사마세! 화가 난다. 화가 난다. 깜짝이야. 선생님. 정말. 땡구야, 갑자기 뭐가 화가 난다는 거야? 선생님. 세무사 선생님. 이 부동산 세금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동산 세금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정책이나 뭐 시류, 방향성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부동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군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바람이 많이 불었지. 에? 그렇다고요? 아니 제가 잠드는 사이에 벌써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가 지금 부동산 땡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이렇게 춤이라도 추게? 어쭈. 선생님. 춤이라도 추게? 지금 유재성 대표님이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난리가 났습니까 지금? 저희 선생님의 그 막춤을 제가 눈으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제가 노래로서 대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땡구. 내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내 그대 이름은 강남 강북 송파 부동산 가락동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서울 사대문 안의 바람. 진짜 멋지다. 우리 땡구 덕분에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부동산 세금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는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라세마생! 역시 우리 땡구는 부동산 누동생이야.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아니 다주택자가 1년 동안 한시 배를 쨘다고요? 도대체 뭐예요? 지금 봉합수술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외과예요? 땡구야, 그런 나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해줄게. 지난 2022년 5월 10일자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야. 제가 저번에 나와서 설명했던 대로 네. 지난 8.2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의 최고 30% 중과세율까지 합쳐져서 최고 82.5%까지 많은 세금을 부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네. 1년 동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한다는 뜻이야. 이야 좋다.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그동안 이제 3주택 가진 사람이 양도 차익을 10억 남기고 팔았다면 그동안 양도소득세가 약 7억 5천 정도였거든. 아하. 근데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4억 2천 정도로 약 3억 정도, 이제 3억 넘게 세금을 아끼고 팔 수가 있는 거지.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1년 안에 가능하면 팔아야겠네요, 선생님. 그럼. 야, 그리고 또 바뀐 게 없나요? 또 있어. 이제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 거야. 재기산?
제가 뭐 관악산은 알게도 제기산은 뭐지? 그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제기 차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지? 네. 우리 선생님도 엄청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원래 1세대가 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줬었지. 그렇죠. 근데 요건이 있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워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거야. 네.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모두들 알고 계셨을 테고.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예? 예전에 A라는 주택에서 한 10년 전에 2년 이상 살았던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B라는 다른 집을 사서 예. 거기서 살다가 B를 팔고 예전에 있는 A까지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 네. 그러면 B는 팔고 세금 내고 전에 살았던 A는 내가 그 전에 오래 살았고 오래 보유했었으니까 그렇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고 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 네. 우리 선생님도 엄청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원래 1세대가 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줬었잖아. 그렇죠. 근데 요건이 있었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워야만 그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거야. 네.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모두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주택에서 한 10년 전에 2년 이상 살았던 집이 안 팔려서 네. 어쩔 수 없이 B라는 새로운 주택을 사서 거기서 살다가 B를 팔고 예전에 살았던 A까지 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 네. 그러면 B는 팔고 세금이 나면 세금을 내고 전에 살았던 A는 내가 오래 살았고 오래 보유했으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단 한 주택만 남으면 그 한 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리셋해서 다시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었어. 새로운 시작이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니까 비과세 받으려고 억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그럼 다행히도 다시 2년을 보유해야 하는 그 규정이 이번에 없어진 거야. 야,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선생님, 정말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주셨는데 인생은 3세판이지 않습니까? 2개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 더 안 그래도 알려줄 게 딱 하나 남았었는데 고맙네. 파이다. 바로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규정이야. 네. 선생님, 세금은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정말 저기 서바나오 무슨 에스키모 배우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샬라샬라.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워야 나 같은 세무사도 먹고 살지. 농담이고. 네. 사실 세금 용어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 네, 쉽게. 그래. 원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규정이 내가 A주택을 갖고 있는데 B주택을 사고 네. 그리고 A주택을 기한 요건 안에 팔면 이것도 그냥 연결된 것뿐이지 네. 1세대 1주택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였었거든. 네. 그런데 그 요건이 있었어.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B, 새로운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네. 1년 내에 그 전 주택,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새로 산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그 종전주택인 A주택을 비과세해 준다는 조건이었어. 네. 그런데 이게 거래 감소로 1년 내에 못 팔 수도 있고 A주택을 못 팔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세대 전원이 새로운 주택인 B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B주택이 전세 만기가 존재하는 매물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세대원의 주거 이동을 좀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령이었거든. 근데 이걸 종전주택인 A를 1년 내 양도가 아니라 2년으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인 B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도 삭제가 됐어. 야. 이제는 신규 주택인 B주택을 사면 네. 종전주택인 A주택을 2년 이내 매도만 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사실은 이건 예전 법령이거든. 어쩌면 이제 예전 법령으로 다시 돌아간 거지. 야, 그럼 앞으로 갈아타기가 훨씬 더 쉬워졌겠어요. 땡구 역시 부동산 우등생답게 정말 이해가 빠르구나. 네. 이사를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더 좋은 입지로 상향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맞아요. 선생님,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정말 쉽게 가르쳐 주셔서 땡큐 베리 감사 망치, 땡큐 토르 망치. 그래, 땡구야.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자주 좀 불러줘. 시청자분들도 칙칙한 유재성 대표님만 보는 것보다 산뜻하고 상큼한 나를 더 좋아하실 수 있다고. 그거 방금 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유재성 대표님이 꼼꼼하게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속이 좁으세요. 예, 겉도 칙칙, 속도 칙칙하시거든요.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 땡큐, 감사, 망치, 감사. 그래, 땡구야, 고마워. 자,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바뀐 세금에 따라 내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집 없는 사람은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데 집을 사야 하는지 지금 말아야 하는지 산다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도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 유재성 대표님이 무료 세미나를 마련하셨습니다. 주제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고요. 세미나가 끝낸 후에는 유재성 대표님께서 직접 1대1 개인 상담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미나와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서울전화 02-3153-26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해결사 유재성 대표님이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부동산을 찾아 아무 이유 없이 빨간 장갑을 끼웠다. 빨간 장갑은 처음이지! 대표님, 아까 유재성이 좋다 해서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땡숭악당에서 그 세무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앞으로 그 다주택자들이 1년 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뭐 서두르는 분들은 뭐 지금도 막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자라면 아마 좀 더 지켜보다가 이제 추석 이후 찬바람 좀 불면 요때 뭐 아직도 1년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느긋한 분들은 그래 올해까지 더 지켜보다가 내년 되면 팔자. 그래서 내년 한 3월 이전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파는 것도 파는 것이지만 이것을 현금으로 그냥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갖고 있기도 그렇고 도대체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뭐 일률적으로 제가 뭐 이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근데 분명하게 확실한 거는 아파트를 팔아서 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현금 보유도 어렵고 아파트로 갈 수도 없고 콕 찍어서 그냥 오늘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막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뭐 실제로 뭐 이분은 이제 우리 그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자, 이분이 약 한 20억 좀 넘는 아파트를 세 채를 갖고 계세요. 야, 일단 좀 부럽죠? 부자다. 자, 그런데 무조건 또 부러워할 것만 아니 이분 입장을 들어보면 예. 자, 일단 3주택에서 이제 마지막 그 3주택 하나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예? 한 이분이 한 9억 정도에 사셨나 봐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됐어요. 야. 자, 그럼 한 11억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찬찬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20억 팔아서 자, 일단 전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전세금 10억 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0억 넘게 남았으니까 그렇죠. 최고 세율이 45%예요. 맞아요. 여기다 지방세까지 하면 49.5%. 만약에 뭐 중과가 됐다라면 80% 넘어갔겠지만 아하. 그래도 그나마 한 50%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도세 약 한 5억 날라가죠. 아하. 자, 그러면 20억 중에 전세 10억 빼고 세금 5억 빼면 내 손에 쥐는 돈은 복비도 좀 빼야죠. 그렇죠. 약 뭐 한 6, 7억 정도 뭐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이거 뭐 한 내 돈 6, 7억 가지고 이거 뭐 내가 그래도 한 20억 넘게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 기분 내려고 뭐 정말 기천만 원 매년 내가 종부세를 냈냐. 그렇죠. 이런 볼멘 소리도 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네. 추천을 드렸어요. 자, 어차피 이제 아파트는 더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강남의 소형 상가를 좀 생각해봐라. 강남의 소형 상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분한테 소형 상가를 추천드렸냐면 네. 자, 음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네. 뭐 한 최근 20년 보자라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자, 가장 빠를 때가
IMF 때. 그렇죠. 97년, 98년. 예. 야, 13억까지 갔던 게 6, 7억까지 떨어졌어. 어허. 자, 그다음에 또 한 2008년에 예? 금융위기 오잖아요. 맞아요. 자, 이럴 때 또 한 8, 9억까지 또 떨어집니다. 한 13억까지 갔던 게. 그렇죠. 자, 그랬던 게 지금 27억이에요. 26억, 27억.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강남 상가가 딱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 그럼 저점? 아니, 2년 동안 어떻게 예.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 뭐 공실률이 30%, 40% 되니까 상가가 정말 뭐 IMF 저리 가라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강남의 상가 중에서 네. 코로나 상황 중에서 분양했던 거. 특히나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주거에다가 좀 분양가를 많이 좀 하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상가를 좀 싸게 해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거. 자, 그렇다라면 요런 분들은 약 한 뭐 한 5, 6억 요 정도 가지고도 강남에 예. 소형 요런 상가들 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불가능한 분들은 네. 요런 것들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강남의 좀 소형의 이런 보석 같은 네네네. 알짜배기 네네. 이런 거 어디로 가야 되죠? 어허. 자, 이거 뭐 빨간 장갑까지 꼈는데 예. 그냥 속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보여주시죠. 바로 가나요? 예. 자, 일단 잠실역하고요. 예. 몽촌 도성역하고요. 자, 한성백제역. 자, 잠실역 2호선, 네. 몽촌 도성역 8호선, 한성백제역 9호선. 오.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9호선 황금 라인.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는 아무래도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잠실역 주변을 뺑뺑뺑뺑 돌아봐도 다 노란색, 다 주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현재도 2, 30억 넘어가는 게 뭐 한 2, 3만 세대 되는데 이제 더 들어오면 한 7만 세대 되잖아요. 오. 자, 그런데 상업지역. 자, 잠실역 지금 저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다 들어섰어요. 그렇죠. 자, 이제 상업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몽촌 토성역 한상백지역 조 주변으로 있는 조 분홍색. 바로 조 지역이죠. 바로 조기에 있는 상가.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자, 그리고 저 앞에 바로 지금 뭐 미성, 크로바, 잠실중흥, 오단지 뭐 지금 뭐 난리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죠. 저쪽에 또 아시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예. 뭐 현대 글로벌 빈센터에다가 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에다가 뭐 정말 말하면 입만 아픈. 대표님, 그런데 네네. 말입니다. 저렇게 잠실 주변의 그 트리플 역세권에 네네네. 저런 그 분홍색 상업지역 작은 여윳돈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글쎄, 아까 뭐 그분 같은 경우에 네. 뭐 약 한 뭐 한 5, 6억, 뭐 6, 7억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게 정말 저 알토란 같은 저런 입지에 네.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되죠. 있으니까. 있으니까. 와. 좀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야. 자, 한번 보여주시죠. 야, 잠실역 트리플 역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잠실역에서도 도보권으로 가능하고, 자, 몽촌 토성역 8호선에서는 거의 2, 3분 거리예요. 자, 뭐 한성 백지역 여기도 한 2, 3분 거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상가. 그것도 2층 정도 기준했을 때, 뭐 15층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2층 정도 기준한 상가가 네. 지금 4억에서 6억 정도. 충분히. 아니, 요즘 사실은 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상가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가능하면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좀 적게 하고, 물론 대출을 뭐 내가 소득이 있어서 네.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뭐 한 1, 2억이나 뭐 2, 3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접근은. 네. 자, 그래도 뭐 한 3, 4억 정도 이렇게 있다면 거의 대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월세도 한 4억에서 6억인데 거의 뭐 170에서 2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잠실에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상가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한 위치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어디인가? 네, 그런 거는 예. 또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긴 좀 뭐하니까 우리 박성호 MC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유재성 대표님께서 투자 사례로 분석해 주신 잠실역 트리플 역세권 위치 그 소형 상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서울전화 02-3153-26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작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든든한 노후를 위해 잠실에 작은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네, 부동산 쇼 복당이 오늘도 1시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자, 우리 박성호 MC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뼈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정부의 정책, 네. 이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정책만 보고 가다 보면 좀 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정책을 보는 것보다는 시장을 보고 가라. 아.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요. 네. 아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그냥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자, 공급이 무작정 늘어나는 곳 떨어집니다. 그렇죠. 공급이 좀 희소한 거 올라가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망하지 말고 네. 정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만 보면서 간다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시장을 봐라,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복댕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대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